새벽 4시 30분 성북동 언덕배기 2층 벽돌집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으악! 가슴이 아파. 70세 병호가 침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던 65세 순자가 화들짝 깨어나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병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여보, 정신 차려요. 지영아, 지영아. 순자의 다급한 외침에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던 45세 지영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왔어요. 10년간 이 집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지영은 이런 응급 상황에 익숙했어요. 사모님, 119부터 부르세요. 저는 사장님 옆에 있을게요. 지영이 침착하게 병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맥박을 재고 있을 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영이 병호의 이마를 쓰다듬는 손길이 단순한 가사도우미의 손길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가 보기에는 과할 정도로 감정적인 반응이었죠. 10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지영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들이 병호를 들것에 옮겼어요. 순자가 구급차에 타려는데 지영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사장님 약물 복용 내역을 제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타세요. 응급구조사의 허락에 지영이 구급차에 탔을 때 순자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왜 지영이 병호의 약물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30분 후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병호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순자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위급하니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지영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순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여기 부인분이 계신데. 지영이 당황하며 순자를 가리켰지만 간호사는 이미 지영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아까 병호님이 의식 있을 때 따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김지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님이 옆에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니 환자분도 든든하시겠어요. 간호사의 말에 순자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따님? 김지영이 따님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모님, 저는 그냥 사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셔서. 하지만 순자는 이미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왜 병호가 의식을 잃으면서까지 지영을 딸이라고 했을까요? 수술이 끝나고 병호가 회복실로 이동한 후 의사가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환자분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스트레스? 병호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가족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심장 관련 질환이나. 의사가 물었을 때 순자가 대답하려는데 지영이 먼저 나섰어요. 사장님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부정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장님 외할머니께도 심장이 안 좋으셨다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는 병호의 가족력을 지영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병호가 퇴원했을 때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아,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 좀 찾아줄래? 변호사요? 왜 갑자기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지만 병호는 대답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정말로 변호사가 집에 왔어요. 유 원장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의 말에 순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유 원장을 왜 갑자기, 그것도 지영이 있는 앞에서? 여보, 갑자기 유 원장은 왜요? 건강도 괜찮아졌는데. 나이가 나이인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 병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순자는 뭔가 숨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병호가 지영을 슬쩍슬쩍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가 떠난 후 순자는 지영에게 물어봤어요. 지영아, 내가 사장님 가족력을 그렇게 자세히 아는 이유가 뭐야?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해? 지영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건강관리 때문에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는 안 해줬는데, 아마 사모님은 워낙 걱정을 많이 하셔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영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순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간호사의 말이 맴돌고 있었죠. 따님 김지영,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아침 병호가 산책을 나간 사이 순자는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영아, 혹시 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계기가 정확히 뭐였지? 기억해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알고 왔는지 궁금해서.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소개받아서 왔어요. 일자리가 필요했거든요. 누구한테 소개받았어? 소개비는 얼마나 줬고? 그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지영이 말을 흐리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날 오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 원장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유 원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당사자가 돌아가신 후에 공개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인이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상속자가 4명이네요. 부인분, 그리고 민수 씨, 혜진 씨. 아, 그리고 변호사가 잠깐 멈춰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장녀 김지영 씨. 순자의 귀에 장녀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울려 퍼졌어요. 장녀 김지영? 우리 자식은 민수랑 혜진 둘뿐인데. 이게 뭐야?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 지영이 장녀라고? 그럼 민수와 혜진보다도 위라는 뜻인가요?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면 혹시 남편분께서 착각을 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김지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우리 집에 사는 그 지영이 맞다는 걸. 병원에서 간호사가 한 말, 병호가 지영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 지영이 보여준 과한 감정적 반응.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장녀 김지영.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1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알고 지낸 지영이 사실은 남편의 장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병호가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닐까?
그럼 지영은 혼의 자식인 건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병호에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병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퇴원 후 처방받은 약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지영이 병호 옆에서 약통에 요일별로 약을 나누어 담고 있었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지영의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순자의 귀에는 모든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저 목소리에서도 병호와의 혈연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닐까? 어디 갔다 왔어? 병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여전히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응,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병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섣불리 충격을 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사장님, 이 약은 식후에 드시는 거고 이건 공복에 드셔야 해요. 지영이 세심하게 약 복용법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영이 병호를 돌보는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애틋했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니 마치 딸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지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병호가 지영의 손을 잠깐 잡았을 때 순자는 그 장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혈육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 말이에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지영을 계속 관찰했어요. 지영이 병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병호의 작은 습관까지도 꿰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단순히 10년간 함께 산 경험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지영아, 혹시 내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순자가 갑작스럽게 물었을 때 지영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당근을 썰던 칼을 잠시 멈추고 말이 없었죠. 어머니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만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럼 어머니가 혼자서 널 키우셨구나. 네, 그런 셈이죠.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말로 병호가 지영의 아버지인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영의 어머니는 병호와 무슨 관계였을까? 바로 그때 거실에서 병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잠깐 이리 와봐. 지영이 부엌을 나가자 순자는 몰래 따라가서 거실 입구에서 들었어요. 지영아, 순자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혹시 무슨 말 했니?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계실 건가요?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다 말할게.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이 추측하는 그것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간 사이 순자는 용기를 내어 병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병호가 TV를 보던 시선을 순자에게로 돌렸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변호사 사무실에? 왜? 유언장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 순자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병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또, 여보, 괜찮아? 순자가 다급하게 달려가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지영도 물소리를 듣고 뛰어왔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영이 병호의 맥박을 재고 등을 쓸어주며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또다시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병우가 대화를 피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10분 정도 후 병우가 진정되자 지영이 말했어요. 사장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병우가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순자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장녀 김지영이라는 단어가 맴돌았고 병우와 지영 사이에 수상한 대화가 떠올랐어요. 새벽 2시쯤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살짝 내려가 보니 지영이 소파에 앉아 낡은 편지 한 통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영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이 집 사람인 걸까?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어요. 지영이 정말로 병우의 딸이라는 걸, 그리고 지영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그 다음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지영이 우는 모습을 본 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확실해졌죠. 지영이 정말로 병우의 딸이고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지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영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사장님, 아침 드세요. 지영이 병호에게 죽을 가져다 드리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분노, 그리고 남편과 그의 딸이 자신만 모르게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병호가 약간의 기력을 회복하고 거실로 나와 앉자 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지영아,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지영이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네, 사모님. 너 정말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봤어. 내가 편지 들고 울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이 집 사람인가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들었어. 지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병호를 바라봤죠.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들었어. 유언장에 내가 장녀 김지영이라고 되어 있다고. 순자의 말에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저는 솔직히 말해. 너 정말 사장님 딸이야?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병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병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지영이 먼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사장님의 딸입니다. 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예상하고 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사실은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다니. 병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뭘 몰랐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 딸을 모를 수가 있어? 젊은 시절에 결혼 전에 진지하게 사귄 여자가 있었어. 미영이라는 여자였는데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니.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지.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냥 이별한 줄만 알았어. 그런데 몇 년 전에 미영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영이를 통해 편지를 보내왔더라. 편지? 그 편지에서 지영이가 내 딸이라고 했어. 미영이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웠다고.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지영이는 자신과 병호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영이를 우리 집에 미영이가 편지에서 부탁했어. 지영이를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닮았더라. 어릴 때 미영이와 똑같이 생겼어.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막상 와보니 사모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동생들? 민수 오빠랑 혜진이요.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순자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딸보다 나이 많은 지영이가 사실은 병호의 첫째 딸이었다니. 그래서 그냥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아버지 곁에 있기로 했어요. 감히 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순자가 병호를 보며 물었어요. 3년 전쯤 지영이가 미영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알았어.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다고. 3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갑자기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내 딸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도 충격받을 거고 민수랑 혜진이도.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바보로 만든 거야? 3년 동안 너희 둘이 나만 속이고 있었던 거네. 사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해 있었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사모님, 못 들었어? 나가라고. 10년 동안 속아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순자가 소리를 지르자 병호가 말렸어요. 순자야, 진정해. 지영이한테 화낼 일이 아니야. 잘못은 내가. 당신도 마찬가지야. 3년 동안이나 나를 속였잖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고 지영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수야, 너도 알아야 할 시간인 것 같다. 병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요? 지영이가 너희 누나야.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요? 지영 씨가요? 응, 내 딸이야. 너희보다 먼저 태어난 첫째 딸이지.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그때 혜진도 아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친정에 온 건 아버지 건강 때문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병호가 혜진에게도 똑같이 설명했어요. 혜진도 민수와 마찬가지로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요. 그럼 지영 언니가 정말 우리 언니라는 말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너희들한테도 미안하고. 그 순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가족이 각자 충격을 받은 채로 말없이 앉아 있었죠.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짐 싸서 나갈게요. 더 이상 이 집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 충격적인 고백 후 집안은 마치 시한폭탄이 터진 것처럼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죠. 지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순자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민수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2세 된 자신보다 3살이나 많은 누나가 갑자기 생겼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 민수야. 미안하다. 병호의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미안하다고요?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실은 누나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영 씨한테 반말하고 일 시킨 게 다 뭐예요?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혜진도 충격에서 벗어나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엄마는 어떤 기분이실까요? 순자가 혜진을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혜진아, 엄마는 정말 몰랐어. 10년 동안 바보처럼 속아 살았구나. 어머니, 혜진이 순자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잘못이 뭐예요? 누나도 피해자죠. 하지만 민수가 병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달라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왜 엄마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민수야,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갑자기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그래서 가사도우미로 두셨다고요? 자기 친딸을? 민수의 질책에 병호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혜진이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니, 아니, 지영 씨.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떠난다고요? 네. 더 이상 이 집을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들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맞아. 떠나는 게 좋겠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잖아. 이제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순자야. 병호가 순자를 말렸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야? 내가 틀린 말했어? 1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잖아.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순자가 병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3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왜 나만 바보로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말해? 갑자기 우리 집 도우미가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처음부터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지. 왜 딸인 줄 모르고 집에 들였어? 나도 몰랐다니까. 부부가 서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며 민수와 혜진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영은 더욱 움츠러들며 자신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걸 지켜봤죠. 그만해요. 갑자기 지영이 일어서며 외쳤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영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겁이 났어요.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한테 가서 딸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미 가정이 있으니까 힘들게 하지는 말아였거든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어머니가 사진도 보여주시고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찾아왔지만 막상 와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거구나. 네. 그냥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리고 사장님도, 아버지도 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지영이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비록 가짜였지만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민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나, 아니, 지영 씨,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진이 대신 말했어요. 너무 복잡해요. 갑자기 언니가 생긴다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언니한테 했던 행동들도 그렇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 민수와 혜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사모님,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어?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어머니, 민수와 혜진이 놀라서 순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모르겠어. 일단 이 집에서는 나가야겠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순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병우가 일어나려다가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아버지. 민수와 혜진이 달려갔고 지영도 본능적으로 병우에게 달려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병우가 쓰러졌는데도 말이에요. 10분 후 병우가 진정되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수와 혜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집을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언니. 혜진이 처음으로 지영을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혜진아.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만 일어날 거예요. 지영이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짐을 싸기 위해서였죠. 민수가 병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어요. 지영이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옷을 개는 소리, 10년 동안 쌓인 삶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소리였죠.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모두 말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민수가 병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지영 씨를, 누나를 보내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희 어머니가 저렇게 화를 내는데. 병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심장 발작 후 더욱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는 이 복잡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혜진이 위층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너무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10년 동안 모르고 지내셨으니까. 바로 그때 지영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려왔어요. 1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짐치고는 너무 초라했죠. 대부분의 물건들은 그냥 두고 가는 모양이었어요. 저 가겠습니다. 지영이 가족들에게 인사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병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민수가 말렸어요.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지영이를 누나가 정말 가시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혜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언니라는 걸 알았다면 너희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언니. 혜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복잡했던 거죠. 지영이 현관 쪽으로 향하자 병호가 애타게 불렀어요. 지영아, 어디 갈 거야? 연락처라도. 아버지. 지영이 처음으로 병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가족들이 계속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게 싫어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10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지영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혜진은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고 병호는 지영이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1시간쯤 후 순자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나도 이 집을 떠날 거야. 어머니. 혜진이 순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왜요? 지영 언니는 이미 나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여보. 병호가 간신히 일어나서 순자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가지 마.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나를 속인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렸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딸로 인정하는 건 이해해. 혈육이니까.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왜 나만 바보로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말해? 갑자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딸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지. 순자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랑 같이 살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겠어? 순자야, 제발. 안 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순자가 현관으로 향하자 민수와 혜진이 막았어요. 어머니, 제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것도 다 핑계야. 진짜 아프면 3년 동안 어떻게 그런 큰 비밀을 숨겼겠어? 순자의 말에 병호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이 집에서만 나가면 돼. 하지만 민수야, 혜진아. 너희들은 아빠 곁에 있어줘. 나는 시간이 필요해. 순자가 문을 열려는 순간 병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순자야. 가지마. 아버지. 민수와 혜진이 달려가서 병호를 부축했어요. 119 불러야 하나?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고. 병호가 힘겹게 말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순자는 쓰러진 병호를 보며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죠. 혜진아, 아빠 병원에 데려가줘. 나는 먼저 갈게. 어머니. 혜진이 울부짖었지만 순자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밤 10시 성북동 언덕배기 집은 텅 비어버렸어요. 병호는 민수와 혜진이 병원에 데려갔고 순자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지영도 떠나버렸죠. 한편 지영은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그 집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누나.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누나도 병원에 와줄 수 있어요? 지영은 망설였어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병원에 가도 되는 걸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누나는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당연히 와야죠. 민수의 말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지금 갈게요. 지영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명동의 오래된 다방 앞에 서 있었어요. 40년 전 병우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순자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병우가 자신의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그 순간도 말이에요.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순자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갈 곳도 없이 그냥 걷고 또 걸었죠. 병원에서는 민수와 혜진이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고 지영도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서 말이에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영은 더욱 자책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지영이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혜진이 다가왔어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혜진아.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두 자매가 복도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동안 민수는 병실에서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병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꿈속에서라도 이 모든 일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새벽 3시, 지영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떠나야 이 집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지. 새벽 4시, 병호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희미한 병실 불빛 속에서 민수와 혜진이 의자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복도 너머로 지영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지영아. 병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부르자 지영이 깜짝 놀라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집을 떠났잖아. 민수가 연락해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병우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 내가 용기가 없었어. 3년 전에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은 다 내가 한 거야. 젊은 시절 미영이를 혼자 두고 간 것도, 내가 태어난 줄 모르고 산 것도, 알고 나서도 제대로 딸로 인정해주지 못한 것도.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민수와 혜진이 깨어났어요.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민수가 급히 다가왔어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정말 다행이에요. 혜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걸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주무셨는지. 그 말에 병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순자한테. 한편 그 시간 순자는 세문안교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밤새 거리를 헤매다가 문득 교회 생각이 났던 거죠. 30년 넘게 다닌 교회, 힘들 때마다 달려갔던 그곳이었어요. 새벽 5시 기도회가 시작되자 순자는 맨 뒤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순자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을 때 그 순간에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혹시 지영이 우리 집에 온 것도,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순자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10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것이, 3년 동안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그 아이는 정말 잘못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도 피해자고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했는데. 순자의 기도가 이어졌어요. 혹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지영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그 순간 순자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마음이 들어왔죠. 하나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지영이를 진짜 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선 순자는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거든요. 교회를 나서며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영이 우리 집에 온 것,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것, 그리고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순자가 병실 문을 열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어머니, 민수와 혜진이 일어났어요.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교회에 다녀왔어. 순자의 대답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회에요? 응.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어. 순자는 병실을 둘러보다가 지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영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병호가 조심스럽게 순자를 불렀어요.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순자가 천천히 병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많이 아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가 병호의 손을 잡았을 때 모든 사람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순자야, 이 모든 일이 혹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순자가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아, 네, 사모님.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너무 큰 일이었거든. 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사모님, 내가 이 집에 온 것도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한 것도 혹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일 수도 있겠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일들은 그건 진짜였잖아. 사모님, 고마워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순자가 지영에게 다가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받아들여 보려고 해. 그 말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거든요. 고마워, 순자야. 병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구나. 밖에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희망찬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병원에서의 화해 후 2주가 지났어요. 병호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미묘했어요. 순자는 교회에서의 깨달음으로 지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40년간 쌓인 부부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순자가 병호에게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대화는 나누고 있었죠. 고마워. 병호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순자의 진짜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제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딸의 입장이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영아, 나는 장 보러 나갈 텐데 너는 집에 있을래? 순자가 물었을 때 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같이 가자. 시장에 가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지영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지영아, 네, 사모님.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닐까? 순자의 말에 지영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어머니.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순자의 가슴이 복잡했어요. 기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순자는 지영의 세심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병호가 좋아하는 음식,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지영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서러웠거든요. 지영아, 내 어머니. 미영이는 어떤 사람이었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아주 따뜻한 분이셨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저를 혼자 키우면서도 원망하는 소리 한 번 안 하셨거든요. 그래. 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모르고 계신 일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게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순자의 마음이 찡했어요. 지영의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여자였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훌륭한 분이셨구나.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뭔가 깨달았어요. 지영이 10년 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함이 어디서 온 건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순자는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영아, 솔직히 말해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요? 응. 1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고 나서 지영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게, 그리고 무서웠어요. 언젠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봐.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정말 좋으셨어요. 제가 친어머니에게서 못 받았던 사랑을 어머니께 받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지영아, 어머니,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지영아, 네 어머니, 이리 와봐. 순자가 지영을 부르자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순자는 지영을 꽉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너무 어렵게 했지? 어머니. 지영도 순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10년 동안 함께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 병우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와 혜진도 일부러 집에 왔거든요. 누나, 이제 정말 우리 누나 같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 전에는 안 그랬어? 지영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전에는 너무 정중하셔서 진짜 가사도우미 같으셨거든요. 이제는 편해 보여요. 맞아요, 언니. 이제야 진짜 우리 언니 같아요. 혜진도 동의했어요. 병우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여보. 순자가 병우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정말 비밀 없이 살아요. 우리 가족 모두 그럴게. 약속할게. 아버지, 어머니. 지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봐요. 그래, 지영아.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야.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고 복잡했던 과정을 거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제 호칭이 좀 헷갈리네요. 누나는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고 어머니는 누나를 뭐라고 부르고 그건 천천히 맞춰가면 되지.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맞아. 순자도 웃었어요. 마음만 통하면 호칭은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지영은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 미영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머니도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지영이 사진에 대고 중얼거릴 때 마치 미영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 순자는 침대에 누워 병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 뭐가? 지영이랑 대화해 보니까
미영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것 같더라. 참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래. 미영이도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 지영이를 그렇게 잘 키웠으니까 고마운 사람이야. 순자의 말에 병호는 감동했어요.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성북동 언덕배기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함께 꿈을 꾸고 있었죠. 6개월 후 성북동 2층 벽돌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마당에는 봄꽃들이 만개했고 집 안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어머니, 아버지 약 챙겨드릴게요. 지영이 자연스럽게 순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고마워, 지영아.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 이제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딸이잖아. 순자도 지영을 진심으로 딸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죠. 지영이 웃으며 약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병호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지영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저도요, 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와 혜진이 들어왔어요. 요즘 들어 형제들이 집에 오는 횟수가 늘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좋아서였죠. 누나, 안녕하세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불렀어요. 어서 와, 민수야. 혜진아도. 지영도 편안한 표정으로 두 동생을 맞았어요. 언니, 오늘 뭔가 특별한 날 아니에요?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응? 무슨 날? 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딱 10년 되는 날이잖아요. 혜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늘이 그날이었거든요. 아, 정말 그러네. 순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10년. 참 긴 시간이었구나. 병호도 감회가 깊었어요. 그럼 오늘은 기념일이네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지영 누나가 우리 가족이 된 진짜 기념일. 그래, 정말 특별한 날이야.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0년 전에 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구나. 어머니,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병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호적에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병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이요? 당연하지. 내가 내 딸인데.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지. 병호의 말에 지영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좋은 생각이에요. 순자도 동의했어요. 지영이도. 이제 진짜 우리 가족 성씨를 가져야죠. 저는 김지영에서 박지영이 되는 건가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지. 박지영. 좋은 이름이야. 병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 박씨네. 혜진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박지영 언니, 박민수 오빠, 박혜진. 완벽해요. 그 순간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누나,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집에서만 지내실 건가요? 응? 무슨 뜻이야? 누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자신만의 삶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 말이 맞아. 순자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너도 45살인데 결혼 생각 같은 것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내 인생이 있잖아. 병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 아버지, 희생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살면서도 행복했는데 이제 진짜 딸이 되었으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기서 행복하다고 해서 제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순자가 지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언니, 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마음에 두는 사람 있어요? 아, 혜진아. 지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뭐 그런 걸 물어봐. 있나 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수도 장난을 쳤어요. 누나, 누구예요? 소개해 주세요. 아이고, 이 녀석들아. 병우와 순자가 웃으며 지켜봤어요. 이런 다정한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순자는 지영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려볼까? 저요? 저는 그냥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면 돼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순자의 말에 지영이 감동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어머니가 잘 만드시는 나물 반찬들로 해주세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병우가 뭉클해하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정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자, 모두 잔을 들어봐요. 병우가 말했어요. 오늘은 지영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10년 되는 날이니까 진짜 가족이 된 걸 축하하자.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지영 누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우리 진짜 자매 된 거 맞죠? 혜진도 기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지영아. 순자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이야. 정말로. 어머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신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순자의 말에 병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영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10년 동안 함께한 것도,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가족은, 지영이 천천히 말했어요.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야. 민수가 뭉클해하며 말했어요. 혈연으로도 마음으로도.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지영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좋은 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영아. 순자가 지영을 꼭 끌어안았어요. 너는 이미 최고의 딸이야. 정말로. 그렇게 성북동 언덕배기 집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마당의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집안 가득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한때 무너질 뻔했던 이 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순자의 입장이었다면 지영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병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의 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